나는 외계인이다. 자,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하여튼 차근차근요. 편안한 자세로 한번 보시죠. 그래요. 이델리 온 전문가 성명서 나는 외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초코 포인트인데 사실은 앞에 초코란 말은 쓰지 않을게요. 포인트 매매. 여러분들은 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어떤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0억대 주식을 보유하신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고 몇백 명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개인인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50%를 5%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95%가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100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서 또 순수한 순개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그럴까요 싶어요. 여러분 개인이 순수하게 100억이라는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요. 그래요. 그 순수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왜 외계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예, 개미라고 하는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반드시 나와서 우리는 외계인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자는 거죠. 그들과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외국인과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너네들 그 5% 있잖아. 너네들 개인 투자자인데 막 100억, 200억씩 가지고 있는 너네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고 그 친구들이 사면 나도 사고 그 친구들이 빠져나오면 나도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 형태, 매매 형식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저 귀동냥으로 뭐 너도 나도 이 종목 괜찮대 뭐 이랬대 저랬대는 아니죠. 그죠?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생전 평생 그러니까 내가 한 10년, 20년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이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TV 나오시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TV.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저랑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같이 관계를 서로 이제 얼굴 안면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주식의 주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이 왜 나를 TV에서 봤을까? 그는 이제 그죠? 다들 주식 하니까 채널을 돌리다가 나를 본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친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 TV 나오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오래간만에 만났죠. 알고 지낸 지는 꽤 됐는데요. 한 7년 만에 만났는데 나한테 TV 나오더래요. 그러면 전에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잖아요. 7년 전에는 내 여기 나와서 계속 방방 뛰고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죠? 그만큼 지금요, 이 시장이 그래요. 아사리판이에요. 엉망진창이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 방송 시작합니다. 자, 화면 들어갈게요. 항상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지난주에도 끝자락을 부여잡고 이 종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딱 끊겼어요. 딱 끊겼죠. 자, 한국가구라는 종목인데요. 한국가구. 그래요. 한국가구 하니까 아무래도 가구 만드는 거겠죠. 저는요, 이 시간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회사가 자세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글쎄요, 그렇게 아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흔히 이야기하는 테마주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유행에 좀 편승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게 사실 고점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지금 들어와서요, 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가구가 괜찮으니까 이 종목 좋으니까 한번 매매해 보실래요? 라고 딱 얘기하면, 일반 그 소위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 듣는 거죠. 한국 가구 뭐지? 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가구점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그 메이커라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8만 원대 이러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닌데.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그들은 계속 차익 실현을 했겠죠.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주 끝자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거는 주파수 같잖아요. 주파수. 그죠? 예. 들쭉날쭉하죠. 그죠? 이거를 저는요, 깨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깨졌다. 차트가 어땠다? 깨졌다. 차트가 깨졌다. 깨졌는데 이쪽에 보면요, 갑자기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요,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직전에는 음봉을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자, 이거를요, 조금 앞으로 당겨 올게요. 자, 이렇게 좀 당겨 왔어요. 조금.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만큼 당겨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보이시죠? 저쪽에 좀 부분을 보면요, 막 깨져 있어요. 막 깨져 있다가 이쪽에서 그죠? 갑자기 어떻게 사막에서, 자, 이거 지금 내려야 되겠죠? 자, 사막에서 갑자기 두바이. 이게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 상하이.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잠실. 아시죠? 잠실. 그렇죠? 허벌판에 갑자기 큰 고층 빌딩이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이거를 거래량이라고 하지 말고요, 돈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돈 들어오면서 캔들도요, 정확하게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또 확대해야 되겠죠. 그죠? 좀 더 당겨왔어요. 그죠? 보이죠? 그런데 웃긴 게 있죠. 그죠? 그래요. 전날에 말이에요. 신호가 나오기 전날에.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빨간색으로 해서 굵은 펜. 그렇죠. 고맙습니다. 땡큐. 이 자리를 잘 보시면요, 이 전날에 어떻게 움직인 건지 잘 보시면 갭상이죠. 그죠? 갭상. 예. 그러니까 양봉과 음봉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갔던 거예요. 그죠? 자,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봐봐요. 그냥 갑자기 갭상에서 붕 떴다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다시 종가 선 차트로 그림을 그리자면 원위치 온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단봉으로 음봉으로 만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붕 떠버리면 대개는 퍼센트가요, 14%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죠. 그죠? 14% 정도 붕 뜬 상태에서 쭉 치켜 올라갔다가 어제 종가 부근으로 내려와. 냅둬요. 그랬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어제 종가 대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고 어제하고 비슷한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5,340원대인데 거래량은 1,498만 주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이 이 자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날 너는 우리한테 아주 혼나 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요. 자, 주식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그러면 좀 더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더 키웠어요. 여기서 좀 더 키운 겁니다. 잘 보이시죠? 이 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붕 뜬 거죠.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날아갔다가 뚝 떨어져서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아버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죠? 어떻게 생겼다고? 이와 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가 7%, 얘가 7%.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0%로부터 여기까지는 14% 이상, 14%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초코포인트 매매예요. 아시죠? 스나이퍼와 초코포인트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끝. 자,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자, 진짜 제대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정성을 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크게 보이시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성의 투자 비법 감사합니다. 자, 보셨죠? 5,340원에 이렇게 그림이 발생을 한다. 오케이. 그래요. 자, 여기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가가 1.5%에 시작해서 살짝 내려서 1.4% 그래요. 빠졌다가 쭉 치고 올라가서 25% 찍고 쭉 내려와서 14.84에 마감이 된 겁니다. 즉 종가는 반드시 몇 퍼센트 이상, 7% 이상이어야 된다.
고가는 그렇지 1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714, 2856, 3714 우선 3714인데 이 캔들이 3714인데 자 저점이라는 것은 저가라는 것은 즉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가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잡아주는 한도가 마이너스 3%다. 즉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4%. 그래서 저는 3714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기준, 원칙, 즉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자, 똑같아요. 이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하는 겁니다.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영역 빼기 영역 채우기. 그렇죠. 클릭을 하면 영역이 빠져. 즉 이 캔들에 들어가 있는 물배자 색을 한번 빼보자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뺐더니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선이 복잡해 보이죠? 자, 선은요. 두 가지인데요. 파란색 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이 있어요. 파란색 선은 포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종가에 갖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여기에 중심에 중심 평균치에 갖다 들이미는 거고 이 선은 뭐냐면 이게 초크 포인트 매매의 신호에 이 회색 화살표는 야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후 그렇죠. 1시부터 몇 시, 3시, 몇 분, 20분 안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를 어떻게? 매수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죠. 집중 투자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매매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장부를 봐야 되는 거. 장부라는 것은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한국 가구란 종목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자, 대주주 지분이 55.79%죠. 그죠? 그래요. 자, 한 11개 정도 종목이 하여튼 또 상장 폐지 기로에 섰어요. 그렇죠? 그 종목들을 보면 대개는 최대 주주 지분이 개선 기간을 1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죠. 그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간 그 11개 종목들이 투자는 네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장 폐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11개 종목에서 되게 지분을 보면 그 종목들은 되게 뭐 3%, 5% 이래요. 대주주 지분이. 어떤 건요? 어떤 종목은 0.84%예요. 대주주 지분이. 그러니까 99%는 개인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어떤 종목은요, 이번에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거래 정지 되기 전 가격이 15,000원대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대주주 지분이 말이야 20% 몇 퍼센트 20% 이하에 있거든. 빨리 그 종목을 당장 내일이라도 던지고 도망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 종목은 55.79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 지분이 그래 너네들이 20% 이하 될 때까지 계속 매매를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면 장부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다른 거 없어. 직전 연도가
뭐 대비해서 뭐 올해가 이게 저 작년이 그렇죠. 2019년 대비 2020년 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뭐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검정 글씨를 우리는 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검은 흑자. 그럼 빨간 글씨로 써 있으면 적자. 그 적자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잖아요. 너 요즘 어때? 나 요즘 적자야. 그죠? 그렇죠. 입이 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가 너 좀 장사 어때? 요즘 흑자야. 잘 나가. 나 돈 너무 많이 벌어서 뭐 미치겠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친구가 바로 전화 오죠. 돈 꺼달라고. 그래서 그냥 잘 돼도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이렇게 아주 나쁜 녀석이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돼. 자, 흑자면 되는 거예요. 흑자. 그리고 밑에 나는 외계인이다. 이게 이제 창이 싹 사라지면 가장 중요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33%에 그리고 7,600%라고 써있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리 와봐. 부채 비율은 말이야. 그렇지. 150% 이하여야 된다. 유보율은 말이야. 몇 퍼센트? 1000%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고막계실이 한국 가구라는 이 종목은 말이야. 가진 게 돈밖에 없나? 부채 비율이 33%고요. 유보율이 7000%가 넘어요. 이거를 우리는 우량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우량주는 다른 거 없어.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지. 예? 무슨 삼성, LG, SK, 한화 이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우량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아셨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합격인데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상단에 보면 이게 스냅샷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칸을 옆으로 옮기면 상단에 보면 여기 이제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재무제표라고 돼 있는데 저 재무제표를 한번 쿵 눌러서 밑으로 살짝 내리는 거 스크롤바를 자 내려볼게요. 내렸더니 뭐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이해를 해봐. 무슨 지표? 안정성 지표. 그래. 안정성 지표.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 색은 아주 파란색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색이 있지. 예전에는 여기에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 이 부채 비율이 옛날에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데리 TV를 예전 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빨갛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색깔을 싹 바꿔버리더라고. 왜 바꿨을까? 그거는 모르지. 나도. 자, 안정성 지표. 그러니까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네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렇죠. 이게 스탠다드가 200%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집이든 그러니까 직장이든 회사든 자영업이든 간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1년 안에 갚아야 될 이자 빚보다 그거를 갚고도 충분한 어떤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집안에 갑자기 어떤 일이 우환이 생겼을 때 그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 에?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맨 여기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돈 갚으라고 계속 전화나 왓츠업 찾아오고 이러면 그 인생 끝난 거라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회사가 이게 뒤집어 있다라고 하면 즉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엄청나게 많고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전혀 없다라고 그러면 그 종목을 나는 왜 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지.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드린 거를 우리는 기업 분석 이렇게 이거를 유식한 말로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해. 그냥 간단하잖아. 네 친구가 있는데, 응? 죽겠다는 거야. 저 친구인데 꽤 오래됐어. 어려서부터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당신한테 돈을 구워달라고 그러는 거야. 한 1000만 원만. 그런데 그 친구가 뭐 하냐면, 갈비집을 해.
그런데 갈비집을 하는데 내가 쭉 보아왔잖아. 그지? 우리 집 앞에 있는 거라. 보니까 막 장사도 잘 되고 막 거기 막 대기표 받고 막 줄 서 있고 이러면 당연히 꺼주지. 얘가 뭐 급하게 뭐 필요한가 보다 하고 꺼줄 수 있지만 내가 맨날 다녀봐도 임대 붙여 있고 가게 안 나가고 장사 안 되고 소문에 듣자니 이 친구한테 돈을 안 꺼준 친구가 없고 다 떼인 거야. 돈을 안 갚는 거야. 그지? 예? 계속 가게는 적자고 빚은 눈덩이처럼 그러고 마누라는 새벽에 도망갔어. 참다. 애들은 개판이고. 그렇지. 그런 친구가 당신들한테 돈을 꺼달라면 꺼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 3년, 4년, 5년 연속 적자야. 월급도 못 주는 거잖아. 그런데 부채 비율도 열나 많아. 유보율은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런 종목을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라는 거는 걔는 떠났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종목을 미친 듯이 내 소중한 돈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왜 사냐는 거야. 그리고 그런 종목을 왜 추천을 하냐고 방송 같은 데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10년째 예전에는 말이야 증거금 100 막 이런 것도 막 방송에서 얘기했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었지. 그랬더니 어떤 모 전문가가 옛날 얘기 한 7, 8년 전에 너만 먹고 사냐 이러더라고.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뭘 먹고 살아.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얘는 합격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친구가 한국 가구 같은 친구가 있으면 나는 아낌없이 돈 꿔줘. 그래? 광씨가 알았어. 계좌번호 불러줘. 그러고 딱 5분 있다가 광씨가 돈 1,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잘 쓰고 그래. 그래. 고맙다고. 그래. 알았어. 이자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 네가 좀 여유가 되면 바로바로 잊어먹지 말고 그래 갚어. 이럴 수는 있죠. 이 회사는. 근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라고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거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